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14호 제12면 기사입니다. 연천군 2026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신규 선정. 연천군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하는 2026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에 신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은 지역 여건에 맞는 장애인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하고 장애인의 학습 참여 확대와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공모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됐으며 신규 지원 분야에서 6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연천군은 이번 선정을 계기로 장애인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장애 유형과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교육과정 종료 후 학습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는 학습성과 공유회를 개최해 장애인 평생학습의 성과를 참여자와 지역사회에 알리고 학습 동기부여와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신규 선정을 계기로 장애인 평생학습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 여건에 맞는 장애인 평생학습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학습 참여 기회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천군 무장애 캐빈하우스 도입. 지정기부 사업 모금 개시. 연천군은 관광 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무장애 캐빈하우스 도입 사업을 고향사랑기부제 제1호 지정기부 사업으로 선정하고 오는 2월 9일부터 본격적인 모금에 들어간다. 이번 지정기부 사업은 한탄강 관광지 일원의 계단 단차 등 물리적 제약을 최소화한 무장애 숙박시설, 캐빈하우스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 이동에 제약이 있는 관광객은 물론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등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다. 현재 한탄강 관광지 내 숙박시설은 관광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용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연천군과 연천군 시설관리공단은 신체적 제약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머물 수 있는 관광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사업을 기획했다. 이번 사업의 목표 모금액은 1억 원이다. 모금된 기부금은 무장애 캐빈하우스 조성에 활용돼 관광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무장애 관광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무장애 캐빈하우스 도입은 단순한 숙박시설 확충을 넘어 누구나 차별 없이 연천의 자연과 관광 자원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며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관광 환경을 다양화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활력 제고와 더불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천군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은 기부자가 공감하는 특정 사업을 직접 선택해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연천군은 이번 무장애 캐빈하우스 도입 사업을 시작으로 군민과 기부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맞춤형 지정기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오산시 설 연휴 대비 공공심야약국 현장 점검. 의약품 이용 불편 해소 나서. 오산시는 이권재 시장이 지난 4일 저녁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공공심야약국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설 연휴 기간 병의원 휴진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심야 시간대 시민들의 의약품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 근무에 나선 약국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이권재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샌느약국을 찾아 심야 시간대 약국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살피고 명절 연휴에도 시민 건강을 위해 근무하는 약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권재 시장은 명절 연휴 기간에는 병의원 휴진 등으로 인해 약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복약 지도와 약국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산시 공공심야약국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심야 시간대인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전문 약사가 상주하며 의약품 조제 판매와 복약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산시 누구나 돌봄 사업 담당자. 교육 실시 현장 실무 역량 강화. 오산시 시장 이권재는 지난 6일 누구나 돌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담당자 업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관내 8개 동 누구나 돌봄 담당자와 서비스 제공기관 실무자 등 총 20명이 참석해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은 누구나 돌봄 사업 추진 배경과 주요 개요 동 담당자의 역할 및 업무 절차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별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 사례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유의사항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업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참석해 지난해 10월 개통한 누구나 돌봄 플랫폼의 도입 목적을 비롯해 이용자 신청 절차 서비스 연계 방법 주요 기능과 활용 방안 등을 상세히 안내하며 담당자들이 플랫폼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사회서비스원과의 협력을 통해 플랫폼 운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적시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수지장애인 복지관 한국지역난방공사 용인지사.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 짓기촌사회복지재단 용인시 수지장애인 복지관 관장 김현균 은 2월 2일 월
한국지역난방공사 용인지사와 함께 2020년부터 7년째 이어온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한 ESG 협력을 지속 확대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이어져 온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형 카페 운영 경과와 주요 성과가 공유됐다. 그간의 주요 성과로는 장애인 카페 매니저 2명 고용, 중증장애인 12명, 3인 1조, 근무체계 구축, 참여자 취업률 100% 달성 등이 있다. 또한 비장애인 인적자원 활용, 고령장애인 바리스타 고용 확대, 장애 학생 대상 카페 실습 제공 등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넘어 지속 가능한 ESG 실천이 가능한 모델로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협약서에는 청렴 이행과 윤리적 협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용인 지역에 위치한 두 기관은 지역사회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운영을 기반으로 한 ESG 실천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러한 협력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슬로건인 깨끗한 에너지로 세상을 따뜻하게 라는 가치 아래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용인시 수지장애인 복지관과 한국지역난방공사 용인지사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상호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김현균 관장은 7년간 이어진 협력은 장애인 일자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온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협력 모델을 차근차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용인 특례시 한상욱 처인구청장,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용인 특례시, 시장 이상일, 처인구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한상욱 구청장은 4일 배감면에 있는 지적장애인 시설인 성가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한 구청장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생필품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입소자들과 명절 인사를 나누며 온정을 정했다.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봉사하는 시설 종사자 및 관계자들에게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상욱 처인구청장은 설명절은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인 만큼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행복한 설을 보내길 바란다며 복지 현장을 세심하게 챙기고 처인구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